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고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은 고쳐야 하는 시험과 관련된 문제를 더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4강인데요. 이제 이론 강의는 조금 남았어요. 그 토지의 인문적 특성 정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변형된 기출문제 한 20여 문제가 있는데 기출문제 좀 바꿔가지고 총 복습을 해보기로 합니다. 자, 토지의 인문적 특성 중에 가장 핵심은 용도의 다양성. 이거는 용도가 다양하다. 토지의 용도는 사람들이 용도를 바꿀 수 있다. 변형성이에요. 그래서 인문적 특성입니다. 인문적 특성하면 사람이 꾸민다. 꾸미는 특성이라는 거거든요. 자연 스스로의 토지의 상태 특성이 아니라. 그래서 인문적 특성 중에 용도의 다양성은 자, 어떤 토지가 있다 이거죠. 그 농지가 있는데 그 농지를 택지로 사용할 수도 있고 공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 택지 중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정말 용도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있는 토지는 도대체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만 베스트 유즈가 될까, 최유용이 될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의 용도를 생각해야 되는, 판단해야 되는 근거는 바로 토지의 용도의 다양성, 변형성이 있기 때문이다. 잘 써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판단 근거다. 최선의 이용은 무엇인가? 위치 조건에 맞는 최선의 이용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 이거를 화폐 가치로 표현하면 가격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여러 개 있다. 자, 입지론. 거기는 그 위치는 주거 입지야. 입지론. 상업 입지야. 혹은 거기는 공장 용지로 아주 적합해. 뭐 입지론, 적지론의 근거가 된다. 이런 같은 내용들이 다양하게 쓰여 있지만 여러분 핵심은 용도가 토지의 용도는 여러 개고 그걸 사람들이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입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분합성인데 분합성이라는 것은 나눌 분자 합할 합자니까 토지를 합병하거나 합필하거나 분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토지를 합병 분할하고 권리를 합병 분할할 수도 있다 이거죠. 권리 자체를. 이러한 것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합성은 최유효 이용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최유효 이용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필지가 너무 커. 잘라야죠. 그것이 최유용이에요. 최유용에서 용도의 다양성. 여기는 건물을 짓더라도 여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너무 적으면 붙여가지고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유용을 지원하는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자, 위치의 가변성은 이거 아까 부동성 자연적 특성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자연적 특성에서는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건데 얘는 지금 움직일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위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대적 위치가 변하는 거죠. 절대적 위치가 아니라. 그래서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 어느 지역이 신도시, 농지에서 신도시가 됐다. 판교 같은 경우 사회적 위치가 변한 거고요. 혹은 그 지역이 그래서 전철역도 들어서고 판교 테크노밸리도 뭐 예를 들면 경제적 위치가 변할 수도 있는 거고요. 행정적 위치가 변할 수도 있죠. 지금 세종시처럼 그렇게 절대적 위치는 그대로 있지만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인문적 특성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기타 인문적 특성은 당연히 사회성 공공성이 있죠. 토지는. 그래서 이거는 사회성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라는 거죠. 토지 공개념도 있을 정도로. 고가성, 비싸요. 토지가 비싸기 때문에 자금의 유용성이 중요해요. 자금의 유용성, 집 하나 살래도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는 정부가
금융정책을 통해서 주택금융정책을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주택 경기 등을. 그죠? 예, 비싸니까 이렇게 자금 유용성이 중요하고 또 비싸게 되면 시장 참여자 수가 제한이 됩니다. 그럼 경쟁 시장이 될 수가 없어요. 경쟁 시장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예, 그래서 시장 불안전성의 원인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국토성 해가지고 당신 땅이 아니라 나라 땅이다. 국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개인의 땅이 아니라 국토 일부 땅. 이게 공개념과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강하게 규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타 인문적 특성. 자, 이번에는 이제 기타 학자의 분류인데 이렇게 분류하기도 한다. 물리적 특성, 부동성, 영속성, 개별성. 자, 좀 특이하게 분류했어요. 우리는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분류했었는데 이 사람은 린과 다소는 물리적, 경제적, 제도적 특성으로 나눴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아마 보신 거고 희소성이 있다. 경제적 특성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증성이 여기 없는 이유는 부증성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용도적 측면에서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희소하다. 그래서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 필요하다. 위치성, 뭐 위치는 우리가 이미 본 거고요. 상호 연관성,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다음에 투자의 고정성, 한번 투자하면 회수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다. 제도적 특성으로는 자 부동산은 법, 규제, 관습이나 협회 조직의 영향을 받기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워포드라는 사람은 이 분류를 일반 물리적 특성과 개별 물리적 특성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토지의 공통된 자연적 특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모든 토지는 못 움직이고 생산할 수 없고 영속성이 있고 공간도 있다 뭐 이런 거니까 보시면 되고 개별 물리적 특성은 각 필지를 들여다보면 고유한 특성이 있다. 지세, 땅의 경사도는 다 다르다. 토양의 모양도 다 다르다. 크기, 지형도 다르고 접근성도 다르다. 뭐 이렇게 이제 외울 건 없고 보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시험에서 뭐 이걸 외워 다음 중 경제적 특성은 무엇인가 이렇게 절대 안 나오고 이렇게 문장으로 한 줄 들어가는 정도니까 개념만 보시면 되겠다. 자, 건물의 특성이라는 건데 토지하고 비교해 보면 참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부동성 해가지고 건물도 못 움직이지만 이동주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외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영속성 하면 건물은 영속성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할 수 있다. 부증성도 아니에요. 토지는 생산할 수 없지만 건물은 생산할 수 있어요. 다만 건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탄력적이다. 일반 제와처럼 생산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토지 개별성인데 건물도 개별성 다 달라요. 건물도 달라. 그러나 예외적으로 동질화는 가능하다. 뭐 이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스텝 3에서는 변형된 기출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6회 때 1편에 관한 내용이에요. 1편 전체에 관한 내용. 자,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걸 좀 바꿨어요. 살짝 바꿔서 같은 문제는 여러분 답을 벌써 외우셨을 테니까. 자,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니까 틀렸고요. 2번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이고 현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해서 틀렸고요. 3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종합식 접근 방법은 기술, 경제, 법률적 측면, 복합개념 맞죠?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한. 맞는 것 같죠? 4번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규범과학이 아니라 종합과학이죠. 예. 그리고 5번 일반 원칙으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 활동에 있어서 최효 이용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효율성의 원칙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맞겠죠. 안전성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거래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법적 검토를 잘하자. 물리적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건축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거니까 소유 활동에서 최효 이용과는 관련이 없고 최용하면은 효율성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예요.
자, 2번은 22회를 변형했는데 옳은 것을 골라봐라. 몇 개인가? 공중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 입체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이거 맞는 거죠? 3차원 입체 공간이다. 자, 사회성 공공성이 있는 재산으로 다루므로 거래 당사자는 물론 부동산 업자에게도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 달리 장기적 배려하에 결정된다.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물 활동이고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인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규율성과 가학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다 맞죠? 자, 불안하게. 자, 미음.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 부동성 때문이죠. 그리고 대물 활동. 그 물건이 못 움직이니까 이것도 맞는 겁니다. 5개.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22에 틀렸던 거를 이제 맞은 것으로 고쳐놨겠죠. 자, 3번은 24회 변형인데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 전체가 부동산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바로 2, 3, 4, 5번만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 중개, 감정평가 이런 것 등이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1번만 틀렸고요. 자, 4번입니다.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은 이렇게 25회 변형인데요.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 식물은 토지의 일부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매매를 하면 이거는 함께 넘어가야 돼요. 토지의 일부인 겁니다. 돌담 제방 마찬가지고 그러나 명인장법 방법을 구비한 수목은요. 자, 여기 명인 방법. 여기 이 나무는 내 거야.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 가령 얘가 을이었다라고 하면 을의 소유권은 인정되는 거예요. 독립이니까. 그러나 갑의 땅을 불법으로 점용했기 때문에 그 대가는 치러야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명인방법. 명인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시수단을 갖춘 거죠. 관수법상. 교량은 당연히 일부고요. 4번. 독립된 것은 4번밖에 없는 거죠. 4번. 자, 17회를 변형해 보면 부동산의 정착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자, 1번.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에 손실이 없다. 그러면 일단 떼갈 수 있는 거죠. 동산입니다.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 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이죠. 이게 틀렸어요. 부동산의 정착물이고 중개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토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땅하고 같이 넘어가니까. 자, 3번. 정착물은 당사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 주물 또는 종물로 구분될 수 있다 이거죠.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가령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주유소와 주유기. 자, 이게 토지의 정착물들이에요. 이 정착물들은 이게 주물이고 얘가 종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종물의 처분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주유소를 매매해서 넘어갔으면 당연히 주유소도 따라가야 된다라는 판례가 있죠. 주물, 종물로 구분될 수가 있는 거고요. 4번. 정착물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5번. 정착물은 토지 일부로 간주되므로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될 수 없다 해서 틀렸죠. 그래서 맞는 거는 4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자, 6번. 23회 변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를 개발하여 건설회사에 분양하는 경우 그 택지는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자, 딱 보이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회사를 위해서 만들었고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윤 창출을 위해서 개발해서 팔았어요. 그럼 상품이죠. 그래서 답은 1번 상품이고 나머지는 될 수가 없어요. 이 개념은 상품의 개념이다. 자, 7번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에요. 이제
자, 1번 부동산의 공간성은 물리적 측면에서 파악하는 개념이므로 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복합 개념으로 파악할 수 없다 해서 틀렸어요. 경제적 측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농지하고 상업지하고 왜 가격 차이가 날까? 농지는 여기만 이용할 수 있잖아요. 지표면. 그러나 상업지는 이 공간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경제적 측면이란 공간 가치의 총합이다. 부동산 가치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2번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 공간이지만 지하 공간을 포함해야죠. 틀렸습니다.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못하고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자, 구분지상권은 지하 공간에 해당되지만 이건 공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옳게 바꾸려면 공중 공간을 이용하는 활용하는 방법 하면 맞게 되지만 저건 틀렸다 이겁니다. 자, 5번 지하 공간 이용이 증대되고 초고층 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구체적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하기도 한다. 5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입니다. 자, 8번. 자, 위치와 접근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허대에 의하면 지대는 위치에 따라서 위치가 좋으면 지대가 높다. 위치는 그 자리는 왜 좋아? 편리하면 좋다. 왜 편리해? 가까워서. 그렇죠? 맞는 거고요. 접근성이란 거리적 부담이 적은 것을 말한다 하면 틀렸어요. 이거는 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100m다. 근데 여기 고속전철 지나갑니다. 돌아서 가는데 1시간 걸려. 이러면은 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안 돼요. 시간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도 적어야 합니다. 자, 3번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 가격도 반드시 높아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시장 내 주택 이런 거, 또 혐오 대상물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자,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지죠.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다 달라집니다. 5번 부동산의 위치가 강조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위치는 그 자리, 부동성, 못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9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자, 지목에 해당되지 않는 거. 제방, 유지, 저수지요. 유원지, 사찰용지, 치육용지 되게 헷갈려요. 이게 틀렸습니다. 종교용지는 있는데 사찰용지는 없어요. 종교용지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틀렸다. 자, 10번입니다. 가로에 들어갈 말. 자,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 등의 등록 단위를 의미하는 것. 되게 쉽죠? 필지고요. 자,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주상공, 택지죠. 그러면 택지.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한다. 이거는 소분류에서 변하니까 이행지입니다. 답이 벌써 나왔어요. 5번이죠. 이행지고. 농지에서 택지로 이건 크게 변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후보지입니다.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5번만 답이 될 거예요. 자, 11번. 건부지와 나지의 특성 25회를 변형했네요.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건부지란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다. 이건 건부지가 아니라 나지죠. 틀렸습니다. 자, 2번. 나지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다. 이것도 있는 토지, 없는 거죠. 건부지의 가격은 건부간가에 의해 나지 가격보다 일반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나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건부지죠. 나지는 건물은 없어요. 그죠? 네. 5번. 건부지는 나지에 비해 최유효 이용의 기대 가능성이 높다. 이게 바뀌어 있죠. 건부지하고 나지하고. 건부지는 건물 헐어야 됩니다. 철거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따라서 맞는 것은 3번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자, 토지 용어를 옳게 설명한 것. 1번. 나지는
토지 위에 건물이 없고 사적 부담과 공법상 규제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 했는데 이거 헷갈리기 쉬운데 사법상이에요. 공법상 규제가 없는 토지는 없는 거예요. 예. 나라 법에 다 제한을 받아요. 공지는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지 못한 땅. 이거는 맹지죠. 맹지. 틀렸고요. 3번 휴한지는 도시 토지로서 집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 이거 휴한지는 쉬는 땅이었죠. 이거는 휴한지가 아니라 뭐였죠? 한량. 그래서 휴한지가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여러분 생각나시겠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뭐였지? 공한지. 여기 공짜. 저도 헷갈려요. 공한지. 빌공짜를 써서 놀리는 토지니까 빌공짜의 한량. 공한지. 틀렸고요. 포락지는 개인의 사유지로 전답 등의 하천으로 변한 토지. 이게 맞네요. 5번 대지는 건물이 토지상의 부가물의 부지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 이거는 대지가 아니라 건부지죠. 건부지.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4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22의 변형인데 토지의 분류. 자, 공지는 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우리 그림에서 이렇게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는 토지. 이게 공지 맞는 거죠.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다.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도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 맞고, 맹지는 타인의 도였어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를 말한다. 이게 다 맞죠? 불안하게. 획지는 하나의 집안. 이건 필지죠. 이거는 획지죠. 필지하고 획지가 바뀌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리을하고 미음이 틀렸고 맞는 것은 경리은 디귿. 이렇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4회 문제. 유휴지는 지력 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다. 유휴지는 그냥 필요 이상 놀리는 땅이죠. 유는. 이거는 유휴지가 아니라 휴한지입니다. 휴한지. 대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지만 좁은 통로에 접속면을 갖는 토지라서 이건 맞는 거고요. 필지는 하나의 집원을 가진 토지 등기의 한 단이 맞는 거고요. 이행지는 임지, 농지,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전환되는 건 후보지죠.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는 후보지가 되겠고요. 자, 빈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말한다. 이거는 법지를 말하죠. 빈지는 소유권 인정되지 않지만 법지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맞는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주택의 분류 중에서 단독주택의 유형으로 틀린 것은 공관, 다가구, 단독, 다중. 이 다세대는 뭡니까? 다세대는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이었어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죠. 자, 주택의 유형 틀린 거. 연립주택은 주택으로서는 한 개동의 바닥 면적이 660 초과 4계층 이하. 맞는 거죠? 네, 보이십니까? 2번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3계층이죠. 단독은 이하이며 바닥 면적이 다가구는 660 이하인 단독주택이다. 맞는 거죠. 다세대는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그죠? 다세대니까. 공동은 4개, 4층 기준이죠. 다중은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며 연면적이 자 330제곱미터 이하, 3층 이하인 주택 맞는 거죠. 다중만 100평이라고 그랬어요. 330.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 대통령이 정하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주택 등이 있다. 이거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이게 틀렸죠. 네. 다가구 주택은 3계층 이하이며
660 이하이다 해서 이것도 맞는데 그죠? 답이 없습니다. 다 맞아요. 다 맞아. 그래서 제가 이거 잘못했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층수가 3계층 이하이며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에 대해서 맞는 거네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표를 보시면 돼요. 페이지 우리 기본서 43쪽을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다 맞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 내다가 실수했네요. 그렇죠? 4계층 이하 맞고. 네. 자, 다음은 17번. 이거는 이제 2장이 되겠죠? 여기 1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2장. 네, 부동산의 특성.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 부증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토지도 다른 생산물처럼 순수한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있다. 이건 틀렸죠. 반대로 써놨어요.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여 독점 소유욕을 발생시킨다. 자, 토지의 독점 소유욕을 발생시킨다. 자연물 토지는 유한하여. 이게 부증성에게 맞는 거죠.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의 확대는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죠. 용도 전환이죠. 예. 토지의 지대 또는 지가의 발생을 어렵게 한다. 이게 틀렸네요. 아, 이것도 틀렸네요. 부증성이니까 왜 어때요? 지가 발생 어렵게 하는 게 되게 비싸지죠. 반대로 지가가 온대요. 그죠? 그 부증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도적 측면의 공급은 가능하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자, 18번. 부동산 특성과 현상 옳은 거. 부증성, 국지적 시장. 이거는 부동성이죠.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 틀렸고요. 재고시장 형성에 영향을 준다. 이거 내구성 맞아요. 건물은 내구성 수명이 길어서 재고시장 엄청나게 커요. 개별 부동산의 가치 추정에 어려움을 유발한다. 이건 개별성이죠. 영속성하고 관련이 없고. 집약적 이용을 촉진하는 것은 부증성, 지가고 때문에.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부증성. 그래서 보면 2번을 빼고는 전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9번 22회를 조금 바꿔본 거죠. 외부 욕구 양량을 많이 받게 하며 그러면 여기서는 부동성이니까 이거죠. 가치 보존력이 우수해야 투기 심리를 유발하는 것은 영속성. 벌써 답이 나왔네요. 1번입니다. 그리고 최유용의 성립 근거는 용도의 다양성, 일물이가의 법칙은 개별성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20번. A 아파트의 인근 지역에 쓰레기 수확장 조성됐어. 망했네요. 그죠? 동시에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가격이 하락했다. 자, 그러면 이거 도망가야 되는데 못 도망갔죠. 부동성이에요. 부동성. 없네? 답이 벌써 2번이네요. 굉장히 쉽네.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됐으니까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변해가지고 행정구역이 뭐 농촌지역에 편입됐나 봐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물리적 위치는 변할 수 없지만 인문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토지의 특성 옳은 거. 영속성이 있더라도 경제적 감가상각이 적용될 수 있어요. 토지 같은 경우 여기 환경오염이 됐다. 그죠? 여기 오염이 됐다라고 하면 물리적 가치는 떨어지지 않지만 경제적 가치는 떨어질 수 있어요. 자, 부증성으로 인해 부동산 활동이 국제화된다. 이거는 부동성. 토지 이용이 집약화되는 것은 부증성.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부동성. 이용주체가 토지를 인위적으로 분할 합병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분합성 때문에. 그러니까 맞는 것은 1번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26회를 변형한 거예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증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토지 부족 문제에 근거가 되는 거 맞죠? 부증성 때문에.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과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영속성이죠. 영속성입니다. 자,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 벌써 부동성이죠. 지역 분석하고 얘는 부동성.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며 토지시장에서 상품 간 완전한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 이건 개별성 벌써 보이시죠? 이제는 하도 해가지고 지겨우실 정도예요. 미음 토지 공개 개념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면 얘가 부증성 맞죠? 생산할 수 없는 토지는 국가 등에서 제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은 5번 기억 미음 이게 되겠죠? 경미음. 자, 여기까지 해서 1편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좀 스피드하게 3번 정도를 반복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2편 부동산 경제론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